혁춘과 검진은 조금 깊게 숨을 쉬는 것뿐이었으나 항연은 차오른 숨을 다시 고르며 숨결을 평온히 하였으나 수빈은 초죽음 상태였다. 수빈도 체력이 남보다 그리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시간의 한도에 쫓기며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에 단련된 남자들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체력의 선을 넘어버렸다. 상황이 다른 네 사람이 오른 절벽 위의 광경은 절벽 아래에 흩어진 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피바다의 범람이었다. 지혜로운 노인처럼 이리저리 구부러진 소나무 밑에 돌로 단을 쌓아 초를 밝혔던지 불 꺼진 초들이 여러 쌓여 있었다. 반대쪽에도 돌로 쌓은 단이 있었는데 역시 양초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시커멓게 굳어진 핏줄기 사이사이로 언문들이 언뜻 눈에 띄었다. 대충이는 아주 재미지긴 일을 보았구만. 검진은 피바다의 이맛살을 찌푸리며 뱉듯이 한마디를 던졌다. 항연도 처참한 광경에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혁추는 피바다 위를 이리저리 재어 걸으며 핏줄기 사이의 문자를 주의 깊게 살폈다. 겨우 숨결을 가다듬은 수빈도 혁춘이 살핀 것을 따라 살피기 시작했다. 원문주 확실해. 그렇지. 심지가 붉은 홍초카초도 있네요. 분명한 주술행이에요. 어때? 주문지는 다 외웠나? 그럼요. 하지만 숨 좀 돌리고 찬찬히 다시 한번 살피고 싶네요. 알았네. 수빈은 흐르는 핏자국을 피해가며 발끝으로 살살 걸어 이미 굳어 반질반질해진 핏덩이 밑에 그림까지 살펴보았다.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 살핀 수빈은 혁춘에게 일의 완료를 알렸다. 다 보았소? 이제 가죠. 내려가는 길이니 좀 수월할게요. 빨리 좀 걸읍시다. 일이 끝난 눈치를 보이자 검지가 하산을 제안했다. 따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세 사람은 선선히 일어섰다. 범이 출몰하는 산을 해가 떠 있는 동안 올라갔다가 얼른 내려오려던 검지의 생각은 중요한 부분이 틀려 있었다. 일단 산을 오르느라 몸이 지친 수빈에게는 내려오는 길이라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 수빈은 남에게 짐이 되질 않으려고 악착같이 걸으려고는 했지만 산을 오르던 속도보다 별로 빠르지도 않았다. 또 하나는 낮의 길이었다. 검지의 생각에는 어제 해지던 시간과 비슷하게 해가 저물 줄 알았지만 겨울 입구, 늦가을 하루는 그 밤낮의 길이가 나날이 차이가 있었다. 제길 낮 시간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한참 짧은 낮 길이를 혼자 투덜거리던 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음을 재촉했다. 벌써 해가 져요. 빨리 내려가야겠어. 알겠소. 서둘러 보리라. 항연은 대꾸했지만 수빈을 재촉하지 못했다. 빨리 내려가야겠어. 잘못하면 일이 영 재미없게 될 것 같소. 검지가 모두를 다시 한번 재우치고는 혁춘에게만 말했다. 그거 가지고 계신 거 총통이죠. 화약불로 쏘는 맞죠? 그런데만 왜 그러는가? 올라오셨으니 내려가는 길은 앞을 잡으시오. 내가 뒤를 막고 갈 테니 그게 낫겠군. 자네도 사냥꾼이니. 주변을 잘 살피며 가셔야 할게요. 호랑이란 놈은 소리를 내지 않고 다니니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일이요. 응? 혁춘은 등에 맨 두터운 면포로 감아놓았던 긴 두루마리를 풀었다. 검은 칠이 되어 있는 쇠대롱의 나무가 감싼 긴 총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직보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까? 냄새가 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으니. 검지는 고개를 저었다. 불을 붙이고 여차하면 쏠 수 있게 하시오. 지금은 우리가 쫓기는 거지 범을 쫓는 게 아니오. 불냄새 나서 범이 다가오지 않으면 되레 좋을 일이요. 더구나 깨끗한 헛옷을 걸치고 낮부터 땀을 뻘뻘 흘린 남녀 한 쌍이 있으니 냄새를 감추기는 애초에 틀렸어. 납득할 만한 설명의 혁춘은 부싯돌로 한 손에 말아 쥔 한 발쯤 되는 심지줄 끝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걷기 시작하자 수빈이 따라 걸었고 항연이 뒤를 따랐으며 검지가 활에 살을 먹이고 뒤를 기웃기웃 곁눈질로 보며 바로 따라 나섰다. 제일 처음 눈치챈 건 수빈이었다. 저 뒤에서 뭔가가 흉한 기운이 다가옵니다. 아직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없었지만 혁추는 수빈의 말을 듣고 말없이 총통을 단단히 거머쥐었다. 이런 기운을 느끼는 감응력에서 수빈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항연도 뒤이어 그 기운을 느꼈다. 입술이 벌벌 떨릴 만큼 큰 사기였다. 항연은 그 흉흉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악하고 잔악한 기운이 그릇에서 흘러넘치듯 삼지사방으로 뻗는다. 이런 것이 사람 세상에 있을 수가. 검지도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스산한 바람에 실려 있는 비릿하고 노린한 냄새를 맡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숨을 것을 소상히 일러주었다. 저 뒤 넓게 바위 뒤로 숨으시오. 난 저 소나무 위에 숨을 테니
거기 사냥꾼 아저씨는 대충 이놈이 나를 노리면 노려 쏘시오. 난 놈이 이쪽을 노리면 쏘리다. 둘로 갈라져 서로를 사정안에 두면 죽어도 한쪽은 살아남을 것이고 잘하면 생각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공격에 쉽게 범을 처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다. 다른 이들도 말을 듣자마자 그 전술의 합리성을 알아들었기에 바로 산길 바깥의 넓은 바위 뒤로 숨었다. 검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자마자 뒤에서 큰 그림자가 긴 갈대 사이에서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나무 위에 검지는 숨을 한 모금 삼키고 멈춘 채 걸어가는 범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검지의 생각에는 분명히 호토새, 낮에 땀을 많이 흘린 수빈이나 항현을 노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생의 포식동물들은 먹이를 눈보다는 코에 의지하여 추적하니까 그들을 노리고 간다면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는 그 옆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정차 지점이었다. 범이 옆구리를 보인다면 검지는 절대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갈대 숲에서 나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범을 본 검지는 활을 쏠 생각을 못했다. 저게 뭐야? 저건 호랑이가 아니야. 검지는 그렇게 흉흉한 짐승을 처음 보았다. 눈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붉은데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한 안광이 조족등 마냥 번뜩였고 그 주변에는 마치 호위하듯이 퍼런 불덩이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등짝 얼음에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여 처음에는 사람이 등에 올라탄 줄 알았다. 검지는 그것이 산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보았다. 저 사람이 아니구만. 하체가 없고 반대편이 은은히 비쳐 보이는 것이 망룡이구나. 너른 바위 뒤에 숨어있는 세 사람도 그 모습을 보았다. 저런 게 정말 이승에 존재하다니. 그 사악한 모습에 압도된 항현의 입에서 혼잣말이 슬그머니 새어나왔다. 기어들어가는 소리에 혁춘이 항현에게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었다. 항현도 자신의 멍청한 짓을 자책하며 입을 닫았다. 다행히 범은 듣질 못했는지 조용히 사박사박 소리도 내질 않고 어슬렁어슬렁 내려갔다. 완전히 범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넷은 오래도록 경계하며 숨어 있다가 길로 나왔다. 우릴 눈치 못 챘군요. 항현이 다행이라는 투로 얘기하자 나무에서 내려온 검지가 바로 퉁을 놓았다. 그럴 리 없소. 저 총 든 아저씨의 불냄새나 거기 둘 땀 냄새를 짐승이 못 맡을 리가 없소. 하지만 그냥 지나쳐갔지 않소. 아니, 그게 아니야. 혁춘이 둘의 대화를 끊고는 말을 했다. 우리 올라올 때 그 이방놈이랑 뭘 했나? 이만큼 독한 주술에 곡절이 없을 수 없다 하지 않았던가? 항현이 혁춘의 얘기에 감을 못 잡고 멀뚱멀뚱 쳐다보자 검지가 말을 못했다. 내 말이 그거요. 애초에 저놈은 한 끼 먹는 걸 바라는 짐승이 아니라 원한을 풀려는 귀신이란 거요. 저놈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서 우릴 지나친 게요. 마을로 내려간 거군요. 마을 사람 누군가에게 앙심이 있어서. 수빈이 짧게 결론을 말했다. 그제야 항현은 일이 아주 심각하고 다급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